네. 이번에는 어, EB의 리니어 프로그래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우선 함수랑 컨스트레인트가 모두 선형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미니마이즈 하는 어, 최적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어, 여기서 변수는 x1에서 xn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이게 다 리니어 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는 이런 어, 식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x1, x2에 대해서 이거를 최대화하는 그런 최적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벡터랑 행렬로 나타내면 이게 이거는 c.x가 되고 이거는 a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의 엔트리인 x1, x2가 0보다 크다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여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다 따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따고 c도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를 따서 1,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리니어 프로그램의 데피니션이 나오는데요. 리니어 프로그램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고 그리고 A는 이렇게 행렬으로 그리고 B랑 C는 각각 크기가 mn인 벡터 그리고 X도 크기가 n인 벡터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C.X를 최대화하고 그리고 EX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것을 스탠다드 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꼭 여기 맥시마이즈가 되어야 되고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고요. 그리고 C랑 B의 위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X 엔트리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오브젝티브 펑션은 맥시마이즈 하거나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위에서는 C.X였고요. 옵티멀 밸류는 결국에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다 만족하는 맥스나 미니멀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 프로그램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블 벡터는 밑에서도 계속 피지블 솔루션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컨스트레인트를 다 만족하는 X를 뜻합니다. 그리고 피지블 위저는 이 피지블 벡터를 다 모은 셋이라고 합니다. 위 스탠다드 폼에서는 우선 맥시마이제이션이 나왔고 부등호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 그 변수가 다 양수였습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하거나 어, 등호가 포함되어 있거나 음수인 베리어블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각 예시를 들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니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미니마이즈 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것을 스탠다드 폼으로 우선 바꿔야 됩니다. 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x1, x2를 각 찾아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이런 식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 코에피션트 따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a는 여기 1, 1, 마이너스 1, 1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B도 이렇게 나오고요. 하시면 됩니다. 첫 저기 번째는 선생님 등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좀 올려봐 주세요.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미니마이제이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1번, 예, 아, 네. 아, 저희는 인식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여기서 스탠다드 폼에서는 여기가 맥시마이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마이너스 1을 위식에 전체적으로 곱해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 폼이 되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A 행렬 그리고 B랑 C, X 벡터를 각각 어, 따서 그, 여기서는 X1, X2가 1, 2 이렇게 어, 그냥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플러그인 해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C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C는 이게 곧 C X여서 아, 여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닷 프로덕트죠? C 닷 X를 네, 쓰신 거죠? 네, 다 프로덕트. 네, 그래서 AX는 B잖아요. AX는 B, 이게 어떻게, 네, 네, 요 식에서 AX는 B가 나오는데, 네, 어, 이게 각각의 X, 이 벡터의 엔트리입니다. 네, 예, 제가 일부러 A는 벡터는 알겠고요. 이렇게 쓰고, 엔트리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 이게 곧 X1, X2 음, 엔트리이고, 여기 앞에 있는 음, 코에피션트가 네. 결국에는 A 행렬이 되는 B는 3, 1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A1 플러스 EX2는 5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네네. 일단, 그, 여기서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일단 책에서는 그냥 이거를 주어, 주어줬더라고요. 그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걸 찾는 방법이 처음에는 뭐 0을 넣었다가, 이렇게 코에피션트가 큰 수를 올렸다가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 책에서는 그때 그냥 최대다 이렇게 하고 이걸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이게 나왔냐 하면은 어, 일단 당장은 설명을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뒤에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탠다드 폼에서는 부등호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거 조금 늦게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이 맥시마이즈에서 C하고 X하고 왜 다 프로덕트가 중간에 나오지요? 아, 왜냐면 그 C의 형태가 2 곱하기 1인 형태고 X도 2 곱하기 1인 형태라서 이게 두 개의 벡터의 다 프로덕트는 원래 벡터끼리의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리끼리 각각 어 요렇게 뭐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X1, X2 이 행렬이 1, 2라는 거 계산하는 거는
후에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아, 네. 이렇게 아, 바로 어떻게 이게 맥시마이즈 되는 걸 찾았냐, 아, 이렇게 아,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네, 뒤에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혹시, 네, 넘어가 볼게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어, 이식이랑 이식을 둘 다 만족하면 이게 등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 상태가 이미 돼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식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고, 오른쪽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 이 식은 죄송한데요. 스탠다드 폼으로 아, 바꾼다는 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스탠다드 폼이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폼은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고 어,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아, 이쪽입니다. 오른쪽이 큰 게 아니라 왼쪽이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부등호 방향을 변수, 맞춘다는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다 엔트리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본 이유가 스탠다드 폼이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였으니까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그리고 부등호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거, 스탠다드 폼이니까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알아보는 거고,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다 엔트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스탠다드 폼이어서 음수인 거는 이런 걸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등호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꾼다면 어, 이제 스탠다드 폼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까지 바꾸면 이제 완벽합니다. 다음으로 음수인 베리어블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컨스트레인트가 막 x1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는데 x2에 대한 조건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x2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x2를 이렇게 쪼개는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이 각각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수를 잡을 거고, 만약에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x2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새롭게 도입한 이거는 다 양수니까 결국에는 어, 스탠다드 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X, 아니군요. X2는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니까 X2가 마이너스여도 스탠다드 폼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는 거인 건가요? X2가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서 이걸 두 개로 쪼개줬을 때 X2 플러스 그리고 X2 마이너스 이거를 각각 어,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이게 다 스탠다드 폼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x1 더하기 3 x2 플러스 x2 이거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음,
이 x2는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스탠더드 폼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노테이션 이해 잘 못해가지고요. x2에 네, 플러스하고 x2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게 무슨 네. 뜻이지요? 아, 저도 처음에 조금 헷갈렸었는데, 결국에는 이거 둘 다 어차피 양수인데, 그냥 이거는 어차피 여기 빼주는 거다?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변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 마이너스 뒤에다 그냥 붙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 뭐야 될까?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서 빼는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아, 네. 그냥 표기 자체는 그냥 그렇다는 거고, 여기 그 나중에 나오는데, 막 x2-x3 이런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여기서 다 크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희한하네요.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이게 마치 보면 0이 될 것 같은 노테이션도 되는데, 아, 네, x2 플러스에 같은 수를 마이너스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0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잘못 아, 저도 생각한 처음에 것이. 노테이션이 되게 헷갈렸는데, 그냥 개개의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X2라는 변수를 다른 두 개의 변수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X2라는 변수를, 음. 예, 그뭐 노테이션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냥 두 개의 변수가 있고, 두 개의 변수의 차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폼으로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폼이 모든 변수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이. 스탠다드 폼이. 그러니까 그 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X2의 그런 조건이 컨스트레인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그 두 개의 변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꼴을 만드는 거죠.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x2 플러스하고 x2 마이너스에 각각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예. y 빼기 g 이런 거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 약간 그러면, 약간 느낌을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게 그 X2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탠다드 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X2 자체가 그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X2를 X2 플러스 마이너스 X2 마이너스라는 걸로 바꿔놓고 이 X2 플러스랑 X2 마이너스는 각각 0보다 커. 그러니까 X2가 0보다 작더라도 이거는 스탠다드 폼이 맞는 거야. 이렇게 우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뭐 아, 네. 그냥 감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오는 장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고, 이게 컨스트레인트라서 컨스트레인트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해주면, x1이 x축, 그리고 y2가 평소에 저희가 알던 y축, 이렇게 만들면, 이게 x2 x2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그래프는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x2가 이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요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또 바꾸면 x2가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는데 어, 그러면 이 선보다 요 아래에 있는 그런 영역을 뜻하고요. 그리고 x1이랑 x2가 각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은 말하는 거고요.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면 결국에는 그 제가 처음에 빗금친 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를 그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x1, x2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g라고 놓겠습니다. g라고 놓고 어, 다시 이렇게 음, 바꿔주면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g가 사실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밑에도 이렇게 평행이 되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g에 맥시마이즈 된 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g에 2를 나눈 것이 이게 결편이네요. 그래서 여기 표시해 보면 절편이 위로 갈수록 g도 맥시마이즈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서 어, 최대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꼭지점은 x1이 1, x2가 2일 때고 이때 z가 5가 나옵니다. 이거 x1이 1이고 z가 2일 때 플러그인 해주면 z가 5가 나옵니다. 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서브젝트 투 세 개의 컨스트레인의 그 조건을 보면 그 맥시마이즈 할 때 항상 그 해는 일사분면에서 나오게 되나 보죠? 항상.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음, 어, 이게 예전에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배웠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도화 선생님 때 있었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비슷한 거 본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브젝트 2에 해당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을 그리신 게 여기 빗금친 부분이고 이 빗금친 부분에 있는 x1, x2 중에서 저 x1 더하기 2x2가 그 제일 맥시마이즈 될 때에 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1 더하기 2x2가 마치 뭐라 그럴까? 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신 이 기울기로 쭉 그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기울기 중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방금은 2차원에서만 봤었는데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면 이게 그리기도 힘들고 시각화하기도 힘든데 결국엔 직관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직관인데 피지블 셋은 항상 그 컨벡스 폴리톱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벡스 폴리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이게 리니어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랫한 사이즈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움푹 들어간 그런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컨벡스가 볼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옵티멀 밸류는 아까처럼 봤듯이 이렇게 꼭지점에서 얻어집니다. 피지비셋의 꼭지점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솔루션이 없는 리니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바운디드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피지블입니다. 언바운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지컬 벡터가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엄청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엄청 작게 만들 수 있다. 무한대로 크게 만들거나 무한대로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예시로 한번 보자면 음, 어, 이 식이 있는데 여기서 증오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골랐을 때 이거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면요.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일식이 무한정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값은 없다는 무한대로 엄청 커진다는 그런 말이고요. 오늘 그리고 두 질문이 번째는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브젝트 x-1 플러스 x2는 1보다 작다잖아요. 작거나 네, 같다. 네, 근데 이게 x2를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x 플러스 1이 된 것 같은데 이 네. 부등호가 없어진 건 왜 없어진 거죠? 이렇게 골라도 어차피 부등호를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저희가 고른 거예요. 하나를 골랐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네, 작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얘기신 거죠? 만약 추지라는 네, 뜻이. 맞습니다. 네, 예. 조건이 이제 X2, 아까 이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X1을 우변으로 넘기면 그 X2는 X1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요. 예. 작거나 같아가 되니까 작거나 같다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거죠.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조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we choose라는 그 단어에서 그게 된 거죠. 예, 그 조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조건을 벗어나진 않잖아요. X2가 X1 플러스 1과 같은 경우도 조건에 들어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같은 경우를 하나 고른 거죠. 음. 네. 그러면 이제 인비지블로 가보겠습니다. 인비지블한 거는 그냥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지비셋이 empty하다는 뜻이고, 또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 두 식이 컨스트레인트로 주어져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만족하는 x1, x2도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피지블셋이 empty합니다. 저 또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꾸 네, 끊어서. 네. 피지블이 피지블 처음 보는. 네. 피지블 셋이라는 것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x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조건들이고요. 그리고 피지블 셋은 결국에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x 벡터를 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의가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언바운디드 되거나 인피지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옵티멀 밸류를 정의를 해줍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언바운디드 같은 경우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일 때 무한대라고 하고요. 옵티멀 밸류가 무한대고 아까처럼 봤듯이 이게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값을 저희가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피지블 셋 치면 이거는 조금 뭔가 직관이랑 일치는 잘 안 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옵티멀 밸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인피지블 하면은 그냥 무한대를 옵티멀 밸류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지나간 네, 죄송해요. 지나간 거긴 한데 그 네, 언바운디드에서 object 펑션이 x1 플러스 저기 3x1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게 언바운디드 그냥 직선이어가지고 언바운디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가요? 예, 말씀하신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아, 그, 일단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봤을 때, 어,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외에는 지금 제한하는 게 이 식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x1이 0보다 큰 쪽, 크거나 같은 쪽으로 무한다면 이렇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하는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티멀 발류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해줬을 때 모든 리니어 프로그램이 옵티멀 발류를 가지도록 하는 어,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더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 분? 사실 옵티멀 밸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아, 같긴. 네. 옵티멀 발류는 어, 오브젝트 펑션을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맥시마이즈 하는 x1, x2를 찾았을 때 이 값을 옵티멀 밸류라고 합니다. 맥시마이즈 하는 값이에요. 혹시 근데 더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그거를 무한대로 잡는다는 거죠. 어, 이거를요? 아니요. 그 위에 말씀하셨길래 maximization problem에서 그 초록색에서 optimal value가 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잡는다고 하셔서 네. 어, 잘- 네. 왜 무한대로 이거는 잡는 조금 직관이랑 그래도 언바운디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무한정으로 커지니까 아, 네, 그냥 네, 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언바운디드인 경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심플렉스 메소드 이제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그 X1, X2가 바로 1, 2를 넣었을 때 맥시마이즈 되냐 그런 질문 주셨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심플렉스 메소드는 그렇게 스탠다드 폼으로 바꾼 그 식들을 행렬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예시를 보면 저희는 이걸 풀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바꿀 것은 스탠더드 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게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선 이 식들의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부등호의 방향이 맞춰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컨스트레인트도 이 x2에 대한 조건도 없습니다.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도 없어서 아까 했듯이 x2를 이런 식으로 쪼개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쪼개주는 이 변수들은 x, x3 이렇게 쪼갰는데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어떤 표기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x를 써주고요. 여기에 x2-x3를 해주는 겁니다. 음, 제가 여기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탠더드 폼으로 맞춰줬고요. 스텝 1.5가 나오는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어, 바라는 그런 겁니다. b라고 하면은
어, 이게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게 B이고요. 이게 양수이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조금 미리 말하자면 뒤에 막 이렇게 X2, X1, X2, X3 중에 프리베리어블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정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 0을 넣거든요. 그게 좀 쉬운 방법으로 일단 0을 넣는데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아버린다면 여기 X1, X2, X3에 0을 넣었을 때 일단 여기부터 만족을 안 하게 됩니다. 0보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음수가 더 작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B를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뒤에 그것도 보완책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다. 예. 그리고 스텝 2는 이게 S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하는 거예요. 이 S는 어떤 S냐면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어, 결국에는 S 플러스 X는 5이고 그러니까 등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S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추가한다면 이거 두 개는 결국에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밑에 좀 적용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들이 다 부등식이었는데 S 베리어블 추가하면 이게 다 등호로 바뀌고요. 요식처럼 S를 그냥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렇게 각각 S1, S2, S3를 더해주고 이게 등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맥시마이즈 하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도 Z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곧 C 닷 X였으니까 Z 마이너스 C 닷 X는 0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X1, 선생님, X2 네, 설명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걸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어떤 IE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등호를 없애고 S 플러스 X는 5가 되고, 네, S는 0보다 클 때 이거 두 가지는 같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맥시마이즈하고 이거 서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맥시마이즈는 그대로 위에 있는 식을 갖고 왔고요. 아, 예. 똑같은 식입니다. 예. 그리고 요 위에 식이랑 비교보면 여기 식이 결국에는 저희가 S를 더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더해서 이게 이제 그 부등호를 뺀 거네요. 그러면 이제, 예, 같은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아, 결국 이게 각각 이런 식들을 대응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음, 네. 그래서 S1, S2, S3가 이것처럼 각각 이게 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원래 조건대로 X1, X2, X3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써준 이유가 이걸 행렬로 만들기 위한 밑에 보시면 결국엔 이렇게 블록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써준 거고요. 이거를 한번 블록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Z 죄송한데 어느 마이너스 줄이요? 어느 첫 번째 줄이 어느 줄하고 똑같다고요? 요 줄이 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요거랑 결국에는 같은 거니까요. z-c.x가 0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z라고 했을 때 z 어,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x입니다.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테이션 여기 C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C 닷 프로덕트 X의 그 C인가요? 여기서 c라는 게 영은 여기서 결국에는 나온 거고 코에피션트 x1, x2, x3에 달린 코에피션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블락 매트릭스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일단 그 예. 위치가 조금 끌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z 그리고 여기는 s, s1, s2, s3 그리고 여기는 x 위치인데 여기도 x1, x2, x3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들입니다. 음, 근데 블락 매트릭스에서는 제가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지만 1, 0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2 트랜스포즈 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C가 이렇게 세로로 긴 거다 보니까 이게 C 트랜스포즈를 해서 어,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1 이게 이쪽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0 트랜스포즈도 그냥 이게 그냥 가로 벡터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0, 0, 0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배열이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계속 볼게요. 네. 처음에 이게 위치가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행렬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트랜스포즈도 나오고 막 리플렉션도 나오고 네. 이러니까 다 웃겨가지고. 일단 브라보 매트리스는 일단 인식을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도 볼게요. 밑에 줄은 결국에는 이것들을 아, 밑에 줄은 여기 등호가 있는 여기 세 가지를 이렇게 브라보 매트리스로 옮겨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게 또 X 위치에서는 어, AX 이렇게 곱해지고 이거는 오른쪽 값이고요. 또 여기서는 S1, S2가 S1, S3가 이렇게 각각 다 원래 위치대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I를 써줍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음, 여기 S1, S2, S3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쪼개진 거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 이게 잠깐 참고를 하자면 3 마이너스 2, 2, 5,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따주면요. 여기는 X 위치이기 때문에 X1, X2, X3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봤던 그 이렇게 세 개씩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게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랑 이, 같을 것 같아. 이 블록 매트리스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네. 이 맥시마이즈 할 때 I가 Z가 1인가요? 1? 어, Z1이 왜 갑자기 Z1이 나오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그 요식을 써준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Z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식은 결국에는 이거랑 같은 식이 되고요. 왜냐면 맨 처음에 이게 C 핫 X였으니까. X,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알겠어요. 근데 왜 1, 0 트랜스포즈 C 마이너스 C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왜냐면은 첫 자릿수가 번째 요 식에서는 S라는 변수가 아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제로로 만드는 거고요. 여긴 S가 안 돼 있으니 S가 포함되어 있지 네.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다 0인 이런 행렬에 S1, S2, S3를 결국에는 이게 더해지는 게 아예 없다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C 트랜스포즈에 이게 X자리고 Z는 1이고 네. 예. 그러면 서브스트렉스인가요? 서브스트렉스? 그 밑에 0은 Z는 없는 거고, 그죠? 네. X가 아니고, 예. 이게 네. 블록 매트릭스면은 1은 행렬 안에 다 1이 원소가 1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I라고 I예요. 했던 이유가 네, I입니다. 위층에 제일 왼쪽에 I예요. 아, 밑에 1로 말. 보면 밑에 바로 한 칸만 내려가면은 그 쭉 풀어놓은 거 있어서 그거를 보시고 나서 맞춰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아,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면 나을까? 어,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는데 C는 왜 트랜스포즈를 하는 거지요? 마이너스를 넣어서? 원래 C의 형태가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여서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아, 트랜스포즈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걸 예정량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이 행렬에 결국에는 이 행렬이 곱해지는 겁니다. S1, S2, S3, S1, S2, S3, 그리고 마지막 그 엔트리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요 왼쪽에 있는 그게 행렬이라고 치면 맨 오른쪽에 0, 1, 2, 3 있는 거 빼고 0, 1, 2, 3 있는 거 빼고 방금 도화 선생님이 쓰신 이 벡터를 곱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0, 1, 2, 3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0, 1, 2, 3 부분만 뺀 나머지 행렬을 여기 저 보라색인가? 보라색 그 쭉 길게 늘어선 벡터에다가 곱하면, 그렇지. 고기를 이렇게 곱하면은 0, 1, 2, 3이 나온다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되게 혹시, 헷갈려요. 이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음, 원래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또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추상화되기보다는 여러 변수를 막 복잡하게 집어넣으니까 처음 딱 봤을 때는 눈에 안 들어와요. 잘. 예. 음.
좀 뭐 그렇더라고요. 결국엔 그러니까 몇 번 예, 보이면 그러니까 결국에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락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려면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되게 많아지고 막 행렬도 되게 이게 좀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을 등식으로 만들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 행렬 곱꼴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등식을 하려다 보니까 막 S1, S2, S3 같은 막 변수를 집어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 maximization, minimization 왜 하는 거죠? 리니어 프로그래밍 어디에 쓰는 건지 혹시 아세요? 최적화 문제 같아요. 옵티마이즈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쓰이고요. 그리고 뒤에 듀얼리티 나올 때 보면은 어, 이게 듀얼을 만들면은 이게 원래 있는 프라이머리랑 이렇게 딱 맞물리게 돼서 결국에는 그 값이 옵티멀이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리서치하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최대 이윤을 예를 들어서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인풋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동 뭐 임금도 들어가고 자료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자료는 얼마만큼 내야 되고 임금은 얼마만큼 줘야 되고 어떻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할 때 뭐 최대 프로핏이 나오냐 뭐 이제 이런 문제 이건 그냥 하나의 예고 그 우리 미적분에서도 그런 문제 많이 했었잖아요. 최적화 문제. 다만 이거는 이제 그 함수 자체가 리니어한 함수를 가지고 한다는 그 차이인 거죠. 우리 우리 예전에 예. 어디에서 했었죠? 우리 미적분에? 미적분 시간에 그 최적화 문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어느 시점에서 했죠? 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예시 하여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도 잠깐 한 개 나와요. 쿠키를 만드는데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쿠키요? 오케이. 예,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4를 보면 이거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피지컬 벡터를 하나 잡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다 넣는 게 일단 쉽기 때문에 0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리딩 베리어블이랑 프리 베리어블 이렇게 두 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기준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리딩 베리어블을 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차근차근 보면은 하나의 그냥 컨스트레인트를 다 만족하는 X 벡터를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나은 피지컬 벡터를 더 고르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초이스는 X1, X2, X3를 다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 0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게 부등식 잠깐 보면은 이게 다 0이면은 S1이 1, S2가 2, S3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근데 Z가 0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X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이 앞에 X1,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X1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1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식을 보면서 어디까지 증가가 가능하냐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식을 보시면 X1이 2를 넣었을 때 아무래도 이게 최대한 이걸 다 만족하면서
x를 최단으로 올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가 왜냐면은 x1을 여기 플러그인 했을 때 이게 원래 식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걸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 2를 넣으면 막 2가 나오고 여기 만약에 2를 넣는다면 이것도 다 만족을 하게 되겠죠. 2를 플러그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x 1을 2로 하고 x2, x3는 일단 다 0으로 합니다. 그래서 x1을 2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x1이 리딩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딩 베리어블이 되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리딩 엔트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리딩 엔트리가 새로운 리딩 엔트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0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 과정은 앞에서 배운 로우 오퍼레이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리딩 베리어블이랑 플리 베리어블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리딩 베리어블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이게 리딩 베리어블이 될 거니까 S1이 리딩 엔트리가 될 거니까 S1이 리딩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리딩 엔트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줄은 스킵을 하고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어, 이제 이게 리딩 엔트리가 그래서 이게 리딩 베리어블이고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리딩 베리어블 골라주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프리 베리어블이 남는데 이거를 0으로 합니다. 이게 어, 피지컬 벡터를 찾는다는 게 이게 프리 베리어블의 초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프리 베리어블을 찾고 나서 이걸 다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운데 잠깐 위에 행렬하고 이거 같은 건가요? 아까 우리 봤었던 행렬하고 위에 이거를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바꾼 개념입니다. 바꾼 행렬이죠. 네. X1이 2일 때 여기 어디서부터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왜 이게 아, 위에 나오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네. 이거는 일단 위에 식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제가 왔다 갔다 음, EX1, X2, X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최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X1을 최대한 증가시켜주는 게 목표였고 어, 그리고 부등식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최대로 2를 넣었을 때 그 모든 걸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때 다 가정도 이렇게 처음에 이거를 증가시켰을 때 가장 최대값을 얻을 수 있겠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 이제 함수를 최대화 시키는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 조건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저걸 최대화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근데 그 X3을 이제 좀 이제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X1, X2, X3 중에 뭐 이렇게 증가시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늘리려면. 근데 X3는 증가시키면 더 감소해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X3는 빼고 그러면은 X1, X2 중에서 뭐 하나를 증가시켜 보는데 개수가 2가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더 빨리 증가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보는 거죠. 주어진 조건 한도에서.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봐요. 되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예. X. 늘리는 변수를 하나를 정하는 게 중요했어요. 예,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럼 X1이 2일 때, 이게 밑에 로우 오퍼레이션 된 행렬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2가 됐을 때, 이게 x1 위치고 이게 값의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0으로 바뀌고요. 예. 이것들 싹 다 0으로 바뀌고. 그래서 남는 게 지금 x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 요 두 번째 줄에서. X1이 2일 때 리딩 엔트리를 1로 바꾸는 겁니까? 리딩 엔트리를? 네, 요거를 잡아요.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칸에 고기가 되는지가 이제 그게 어렵거든요. 좀 어려운데 그 위에서 이제 봐야 돼서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일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가서 그 최대화할 할 거를 X1을 2로 잡을 때 그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걸 찾으니까 2다 이랬는데 그 다른 컨스트레인트 쪽에 한 번만 더 가봐 주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게 여기 S2에는 이게 X1이 2가 되면은 이게 최대겠다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는 마이너스 3인가요? 3x1인가요? 제가 이거를 보고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X2랑 X3는 다 일단 0으로 된 상태고요. 앞에 것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1 중에 가장 큰 거를 잡으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차피 혹시 더 첫 번째 거, 궁금하신다면, 예,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X는 2라고 해서, 이게 왜 X 리딩 엔트리 두 번째를 왜 바꾸는 건지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리딩 엔트리, 리딩 어, 엔트리를 나머지는 0으로 두고, 그렇죠? 이 블락 그 매트릭스 읽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거는 지금 그 X1을 2로 잡은 거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주어졌던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블락 매트릭스를 만든 거지요. 어, 이 블록 매트릭스는 위에 구해진 블록 매트릭스에서 이걸 리딩 엔트리라고 잡았을 때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 분열입니다. 어떤 걸 리딩 엔트리로 잡았을 때요? 리딩, S1을 2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1로 잡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어주면 아,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리딩 네. 엔트리로 X1이 X 첫 번째가 2인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좀. 아까 어, 위에서 도화 선생님이 저 세 개의 그 등식을 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 그 세 개, 아까 여기 세 개 옆에 오른쪽에 예, 위에 거기까지 한 칸 더 이해는 올라가면, 되거든요. 예, 여기 오른쪽에 쓰였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X1이. 그러면 여기서 X1이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 요 조건에서 최대값이 되려면 2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다음 밑에 보면, 예. 이- 그러니까 그 식이 아까 요 식 말고 그 바로 위에 칸이 이제 그거거든요. 바로 위에 칸에 있는 여기에서 아니, 여기 그 매트릭스 있는 부분. 예. 예, 매트릭스 있는 요 부분에서 X1에 해당하는 게 요 세 번째 맨 첫째 열이거든요. 세 마이너스 번째 2열 그 블럭에. 열이죠? 예, 세 번째 블럭의 매일 첫 번째잖아요. X1에 해당하는 고기가 예, 대응하는 고기가. 마이너스 1, 그쵸.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아, 거기에 아, 대응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열이죠, 열. 네. 예, 근데 컬럼. 그 박스친 밑에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는 제껴야 돼요. 마이너스는 제끼고, 플러스이면서, 이 오른쪽에, 그 오른쪽하고 했을 때 이거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하여튼, 네, 여기 관계를 그쵸. 그 보신다는 거죠. 관계를 따져야 돼요. 예, 예, 아, 예.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그 부등식하고 똑같죠. 옆에 있는 숫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0이라고 치면 되니까. 뭐 마이너스 2, 뭐 1,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3 이건 다 없다고 치고 저기 마이너스 3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씩만 남는 거죠. 두 번째씩만. 나머지는 다 0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x1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는 그거랑 매칭을 시키려면 이거 제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두 번째 식이 뭐였죠? 위에 조금만 올라가 봐 주시겠어요? 1 마이너스 1, 1 이거요? S2에? 예, 그쵸. 예, 그거. x2, x3는 0인 것이고 x1이 2가 되게 만들면 아까 맨 처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맨 처음에 조건. 그 x1이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지점이 바로 x1이 2인 거죠. 어. 이거는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안 해보면은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혼자만 리딩 엔트리로 만든다는 게 이 기초에 대한 이해 문제인데 얘 한 개만 리딩 엔트리가 된다는 그래놓고 게 그 후속 절차가 또 있어요. 이건 이제 계속 이거 하나의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늘려보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렬에서 나머지는 다 영어로 만들고 한 개에만 리딩 엔트리로 그러니까 리딩 뭐였죠? 베리어블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였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단은 그 리딩 엔트리가 일단 여러 개긴 한데 일단 한 개씩 업데이트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게 리딩 그 웨이어블이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뀐다고요? 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맨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0을 다 플러그인 했다가 이번에는 x1에 2를 넣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음, 네. 어, 좀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저 처음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 두세 번 보고 이해했던. 선생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조금만 위로 좀 올려봐. 이 같이 좀 볼 수 있게끔 밑에 3번, 예, 조금만 내려봐 주세요. 예, 조금만 더, 예. 여기 이 3번, 스텝 3에 이거하고 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포지션 어떻게 한 거지? 로 오퍼레이션이 저희가 알던 그렇게 리딩 엔트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는 새로운 리딩 엔트리를 어, 다른 방식으로 정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서 조금 예,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X2가 리딩 엔트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C 트랜스포즈였는데 여기 모스트 네거티브 엔트리를 골라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C 중에 값이 제일 큰 거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여기서 X1을 골랐던 이유가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제일 커서 그랬던 것처럼 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C 행렬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고르는 겁니다. 이번에 또 제일 큰 걸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방금 그 식을 다시 보여주시면, 아까 방금 보여주신 거기에, 그, 아까 그 위에 쪽에 식에, 거기 맥시마이즈 되는 objective function이라 그러나? 예.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면, 확대 좀 약간 해주시면, 예. 거기서 지금 X1이 지금 2로 정해진 거예요. 여기다 X1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4 플러스 X2 마이너스 X3는 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X1이 결정된 거예요. 4로. 4 플러스 그 S1에다 맥시마이즈 X1에다가. 그러면 4잖아요. 지금 4, 첫째 식이 바로 그 행렬식의 그 배열만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예. 네. 이거를 저 X2, X3를 옆으로 넘겨버리면 G 마이너스 X2 플러스 X3는 4가 되잖아요. 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밑에서 보시면 그 행렬식의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4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G를 키운 게 4로, 아까 0에서 4로 키운 상태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4로 돼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여기 4로 돼 있잖아요. 4로. 약간 뭐가 바뀌어 있다, 근데. 근데 하여튼, 마이너스 3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X2의 최대값 마이너스 3?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저는 3이, 그냥 점수로 만들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 같고 이렇게 저희 제가 제시 말하니까 더 헷갈리시겠다. 괜히 얘기했네. 아니요, 그냥 죄송합니다. 전 아까부터 아니요 마이너스 3 궁금했는데 다시 도화 선생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한번 헷갈려가지고 음, 마이너스 3이? 이거 행렬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행렬 어려워. 전형돼서 어려운 것 거의 끝에 왔는데 일단은 끝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좀 막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라 everywhere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한 게 일단은 오히려 이건 혼동을 드린 것 같다. 그게 아닌가 보다. 이게 식이 바뀌면 식이 좀 바뀌나 보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X1을 건지 1로 바꾸는 순간에 이렇게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위에 식이 바뀐 상태네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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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바뀐 상태인데 하여튼 마이너스 숫자가 제일 큰 거를 가지고 골라야 돼요. X2를.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수로 제일 크잖아요. 이걸 고르는 거예요. 이걸. 어. 죄송한데 그 C 트랜스포즈에 아까 말씀하셨나요? 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요?
아, 어, 네. 예수 그 처음에 식이 이렇게 돼서 음, G는 여기 그리고 X는 여기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프로덕트니까 이 곱셈으로 바꿔주면 C 트랜스포즈가 되고. 근데 마이너스는 그냥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C.X 있잖아요. C.X가 우리가 그 지금 objective function이라는 건데 이거를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C.X가 우리가 최대화하려는 거예요. 근데 C.X를 G라고 놓은 거예요. 그거를. C.X를 G라고 놓았으니까 그거를 넘겨버리면 G-C.X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X를 G라고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식을 표현하려고 그, 그렇죠. 예, 예, 예. 왼쪽부터 G하고, 예, G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그 C.X를 G라고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 예. 그냥 그대로 행렬을 표현한 거네요. 네, 예,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3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이게 식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식에서 아, 아까 또,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이 마이너스 3이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는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3. 그러니까 이제 저기 x2가 3x2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g는 3x2 마이너스 3x3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꼴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 꼴이니까 이제 그 제일 빨리 증가되는 걸 고르려면은 마이너스 3이 있는 숫자를 그 변수를 고르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야 되니까. 음, 네. 일단 이걸 모스트 네거티브를 고르는 이유가 어, 그냥 아까 봤듯이 코에피션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리딩 엔트리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줄에서 또 찾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비율 따졌을 때 이게 유일하게 양수인 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또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위에서 했던 거랑 계속 반복이긴 한데 처음에 봤을 때 잘 안 맞아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새로운 리딩 엔트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피봇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런 말- 그런 말이고 여기를 리딩 엔트리라고 잡으면 위에 다 0으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Z 밸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더 이상 네거티브 엔트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된 거고 이게 새로운 G 밸류 그러니까 이게 곧 옵티멀한 밸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방법론적인 거니까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 보면 이거 지오메트릭하게 보는 방법인데 제가 처음에 000을 적었었고 다음에는 200을 적었었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게 옵티멀 밸류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따졌을 때 결국에는 노란 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꼭지점을 옮겨가면서 찾는 직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오메트릭하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 근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걸 프로젝션을 하더라고요. 이 입체적인 이 도형을 이 평면을 프로젝션을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하필 이 평면이어야 했는가? 그리고 분명히 여기 프로젝션을 했는데 왜 축이 x1, x2인가?
이게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해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X2 플러스 X3는 0이라는 평면에다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네, 본문을 읽어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그 밑에 그림에는 축에 X1, X2가 이게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금 막혀가지고 일단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 2차원 그 위에서 봤던 2차원처럼 어떤 꼭지점에서 뭐 대충 또 옵티멀 밸류가 나온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저희 다 모르시면 일단 넘어갈까요? 네.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아, 네, 이상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 엑스트라 어려운데, 토픽이 다 어렵더라고요. 저 어려운데, 괜히 하자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데 알면 되게 재밌을 것 아, 같아요. 이게 네. 이게 쓸모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프로젝션을 하면 뭔가 이렇게 통찰이 있는, 그러니까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프로젝션이 튀어나온 것도 왜 프로젝션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뭔가 그 선을 이렇게 저희 위에서 그렸던 것처럼 선을 그려가지고 꼭지점에서 옵티멀 밸류를 찾는다 그런 느낌으로 그리신 것 같은데 일단 그 그림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 소미아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되냐라고 하셨는데 그 실생활 예시가 있습니다. 이게 쿠키를 만드는데 피넛버터 그리고 초콜릿칩 그리고 피넛버터랑 초콜릿칩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쿠키가 있고 그리고 피넛버터랑 이 각각의 이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를 피넛버터 이거는 초콜릿칩 이건 두 개 다 들어간 거. 이 개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윤을 맥시마이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는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칩은 그 100개가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지금 초콜릿칩이 들어간 이 두 개의 쿠키를 더한 개수가 100개가 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80, 이거는 피넛버터를 포함한 수가 8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150은 총 개수가 150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니어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될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위에서 봤던 스탠다드 폼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핑거로로 풀었던 그 방식으로 풀면은 결국에는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옵티마이즈된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몇 개를 구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해가 점수로 딱딱 떨어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근데 해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점수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예시처럼. 쿠키 조각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리니어 인테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참고 문헌을 대신 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냥 정수로 그냥 해서 하고 그냥 남는 거는 자기가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옵티멀 발류가 안 아, 돼서, 네네. 뭐 예시로도 뭐 반올림을 했다가 버렸다가 그런 걸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옵티멀 발류가 아니고, 이 방법이 있다. 그럼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더 코멘트 하실 분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스텝 1.5에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바래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 feasibility linear program이라는 걸로 해결을 하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은 피지컬 벡터를 찾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y 0보다 크거나 같은 y를 도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을 때 이렇게 음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y를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x1, x2에 0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x1, x2에 0을 집어넣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수인 이 식들에 각각 마이너스 y를 해준다면 이제 x1, x2에 0을 집어넣고 y는 2를 넣었을 때 일단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비어스 피지컬 벡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렬로 쭉 나올 수가 있고 이번엔 대신 y가 들어가겠죠. 변수에 y가 왔으니까 y가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리딩 엔트리 찾아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x1, x2 이렇게 있을 때 0, 0, 2에서 시작을 했고 옵티머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꼭지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직관도 똑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옵티멀 밸류가 0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게 오리지널 리니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래 식이 피지컬하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어, 오브젝티브 펑션이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마이너스 y로 마이너스 y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바꿔줬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도 저희가 있었고 x1,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가 0이 아니라 그냥 어떤 양수이면은 이게 음수가 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식을 만족을 하려면 y가 0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펜올리프가 되는 거고. 혹시 여기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 피지컬 벡터를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서 아, 위에 나오던 대로 계속 쭉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리일 때까지 해서 풀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12시가 다 돼가서 듀얼리티 다 못할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하실지. 이거 많이 남았나요? 근데 듀얼리티가 사실 내용이 조금 이게 오히려 더 메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넘어가도 될 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뭐야 리니어 엘지브라를 적용한 특정 분야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게 그 저희 리니어 엘지브라 공부하는 전체 흐름에는 방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네.
네. 그 수학 자체로서는 중요한 개념 같기는 한데 일단 선행대 수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할까 싶긴 합니다. 요약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증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개념만 좀 설명드릴게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쌍배송, 두알리티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들을 풀어왔는데, 스탠다드 폼을 이런 식들을 풀어왔는데, 이게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듀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씩 바뀌는데, 뭐, C가 여기 간다거나, B가 여기 간다거나, 부동 방향이 바뀐다거나, 그리고 K 집합이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듀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프라이멀 듀얼 페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어, 프라이멀은 이렇게 이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가고 듀얼은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사이에 옵티말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윅듀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서로를 지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항상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둘 다에 이게 해집합이 존재하고 이 값이 같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옵티말이 되겠죠. 이게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이게 스트롱 듀얼리티가 나오는데 이거는 프라이머에 옵티멀 밸류가 있으면 듀얼에는 같은 옵티멀 밸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그려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하나가 값이 존재를 한다면 무조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랑 듀얼이 이렇게 동시에 가는데 어, 해집합이 뭐 언바운디드, 뭐 인피지블 뭐 이렇게 동시에 가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솔버블하면 듀얼도 솔버블 이렇게 동시에 맞물린다는 그런 직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그냥 프라이멀 스탠다드 폼에서 뭐 등호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렇게 조건들이 있었을 때 듀얼을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냐 이런 거고요. 여기선 책에서도 이걸 증명을 하지는 않고 그냥 구해라 정도만 나와 있어서 따로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